안녕하세요. 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으면서 리보세라닙의 경쟁사 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죠. 이 약들에 대해서 최신 기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사이람자인데요.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2차 항암 치료로 이제 사이람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 나머지 이제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보세라닙은 지금 3차 치료제로 임상 시험하고 FDA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신청을 이제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한국의 강남 세브란스 유명하죠. 그 암병원에 가면은 여기 검사 치료 정보에 새로운 표적 치료제 사이람자의 등장이라고 이제 2016년에 나온 이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은 2세대 항암 치료제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 다 빠지고 엄청 힘든 세포를 죽이는, 암도 죽이면서 사람도 같이 죽이는 그런 게 이제 1세대였다면은 이제 2세대는 그 암을 딱 표적을 해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적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그 1차 치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플루오로우라실 계통의 항암제와 백금 유도체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이제 표준요법인데요. HLB 홈페이지 가서도 여기 1차 항암제로 이게 영어로 읽으면 플루오르 아까 봤던 그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피리미드 유도체 이렇게 돼 있고 백금 화합물을 병용요법을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서 2차 치료로 이제 사이람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기본 상식 부분인데, 이제 항암 치료는 어쨌든 세포도 같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죠. 근데 최근 이제 항암 치료가 좋아지고 있어서 2차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1차 치료만 받아도 지금 거의 막 죽을랑 말랑 해서 2차 치료는 하면 그냥 사망하게 되니까 못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2차 치료 그리고 이제 3차 치료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3차 항암 치료 비율이 2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27명은 이제 3차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치료제로 사이람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VEGFR-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보세라닙 제가 이전 이제 조금 됐겠네요. 영상에서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암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암이 배고파서 아사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암이 보통은 암이 이제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 주위에는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혈관들을 자기가 이제 유도를 하는 어떤 것들을 뭐 호르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해서 자기 쪽으로 물기를 냅니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들을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암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커지는데 이 혈관들을 다 끊어버리는 게 지금 사이람자의 작용 기전인 겁니다. 그림으로 더 헷갈리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약하면은 암이라는 게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혈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혈관을 못 만들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혈관을 만드는 이 수용체에 이 지금 사이람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혈관이 안 생기게 만들어서 암이 영양분을 혈관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작용 기전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유일하게 허가받은 2차 표적 치료제로, 이 작용 기전은 이제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암 외에도 뭐 폐암, 대장암에도 이제 추가로 이제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뭐 어디에 생긴 암이든 암을 굶겨 죽이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이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3차 치료제로 옵디보 론서프가 2017년, 2019년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죠. 리보세라닙도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은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뭐 데이터들 보면은 OS가 이제 사이람자 5.2, 위약군 3.8개월. 여기서 5.2, 3.8 숫자가 이제 일치하죠.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여기가 타임 시리즈고 여기가 OS입니다. 이거는 PFS고요. 이 그래프 좀 헷갈리신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어떤 약이 더 뛰어난지를 보려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파클리탁슬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이람자보다 더 작죠. 더 오래 사는 게 사이람자니까 사이람자 OS가 이제 더 좋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보면은 사이람자가 더 높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옵디보인데요. 옵디보는 이제 반갑게도 같이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가장 최근 기사 2019년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보통 이제 항암 치료제들이 그렇듯이 여러 이제 적응증에 사용이 이제 되는데 뭐 OS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관계 없지만 그래도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니까 반가워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론서프입니다. 이제 그 론서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25일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위암 적응증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시 뭐 다양한 적응증에 이제 받아서 중국에서는 이제 결직장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가 있겠죠. HLB도 지금 글로벌하게 그 약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유럽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론서프가 먼저 선수를 쳐서 유럽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단독요법으로 했고 그 주요 평가 항목에 이제 OS를 좀 연장을 시켜서 그래 됐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지금 8월에 추가 승인을 이제 취득했네요.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로는 2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뭐가 더 맞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아무래도 론서프가 가장 최근에 신약 허가를 받는 약이니까 리보세라님의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일수록 이전 약들이랑 비교를 해서 효과가 더 좋아야지 허가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데이터를 보면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이제 OS 부분만 보면은 앞에 사이람자, 옵디보 다 5.2, 5.3개월인데 론서프가 5.7개월입니다. 그리고 PFS도 사이람자 2.1, 옵디보 1.6인데 론서프가 2개월입니다. 사이람자보다는 0.1개월 낮지만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DCR도 사이람자가 조금 더 높지만 옵디보보다는 론서프가 더 높고, ORR도 뭐든 이제 둘 중에 하나보다는 론서프가 하나씩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OS랑 PFS인데 이 둘 다 지금 이 앞에 그 14년, 17년에 허가받은 약들보다 론서프가 좋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닙을 보면은 이제 앞에 3개보다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PFS가. 사실은 뭐 제목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론서프지만 론서프의 강력한 경쟁자가 리보세라닙이 된 거죠. 론서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지금 데이터가 훨씬 좋은 리보세라닙이 등장하면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니까 한창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일본에서 다 이제 신약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리보세라닙도 신약 허가들을 다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같은 3차 치료제거든요. 게다가 리보세라닙은 이제 완전 간해가 2명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리버세나님이 뭐 산트치로제는 그 이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겠네요.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게다가 이제 알약으로 먹잖아요. 엄청 간편하게.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륜서프의 강력한 경쟁자 리버세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